인천국제공항 긴급돔센터 앞 단체 휴가로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 군인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즐거워야 할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군을 포함한 스웨덴 군인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손에 쥔 채 한국 경찰에게 하소연하고 있었다. 그때 한 한국인 공항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말을 들은 스웨덴 병사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기 시작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공병부대에서 기술지원 장교로 근무하는 나라 코비아스입니다. 얼마 전 저희 공병부대는 스웨덴군 역사상 최초로 단체 해외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일에 실시되는 실전 훈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덕분에 병사들은 물론 기술지원 장교들까지 모두 해외 휴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죠.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휴가는 일주일 정도였지만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데는 꽤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과 저 역시 해외여행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선택지가 너무 많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을 방문할지 아니면 좀 더 멀리 나가볼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 중 한 명인 마틴이 이전에 한국에서 한 달간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여행을 강력히 추천하며 그곳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은 한국은 아시아의 후진국 아니냐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낯선 문화와 언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틴의 진심 어린 말을 믿고 한국행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틴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 다양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그가 보여준 사진들과 이야기들은 저희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설득에 넘어가 한국을 우리의 여행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0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저희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스웨덴 공항의 10배는 되는 규모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시설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공항 내 거대한 쇼핑몰과 식당들은 스웨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고 치안 문제로 경찰의 보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로봇 안내원과 자동화된 시스템들은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고 이 모든 것이 저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한국에서 마틴이 일했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현재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따뜻한 차와 함께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절, 대중교통 이용법,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팁까지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갑자기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움직이기조차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현재 씨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더니 신속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후 그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곧바로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내에 따라 지하로 내려갔고 놀랍게도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역 입구 바로 옆에 최신 장비를 갖춘 긴급 의료센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센터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신속한 치료 덕분에 동료의 다리는 금세 나아졌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적인 태도와 최신 장비를 이용한 치료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치료비였습니다. 깁스를 다시 하고 목발까지 제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청구된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같은 치료에 최소 50만 원 이상이 들 텐데 말이죠. 영수증을 확인한 우리는 믿기 힘든 현실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현재 씨의 초대로 송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싣자마자 창밖으로 펼쳐진 송도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반짝이는 유리 외벽에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푸른 공원들과 인공호수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넓은 도로 위를 달리는 첨단 전기버스들과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눈에 띄었고 거리 곳곳에는 로봇 청소기와 안내 로봇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도심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달려 현재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우리는 그의 가족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은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아들이 우리에게 수영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몇 시간씩 이동해야 했기에 한국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수영을 하겠다는 말에 우리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디서 수영을 하려는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그 궁금증은 놀라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시의 아파트 지하에는 호텔급 규모의 수영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수영장과 전문 강사의 수업까지 제공되는 시설은 스웨덴의 고급 수영장보다도 훨씬 나았습니다. 수영장 외에도 헬스장, 사우나, 심지어 작은 영화관까지 갖춘 이 아파트의 시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 치안,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과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스웨덴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은 아시아의 후진국 아니냐며 무시했던 동료들마저도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어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어 했고 결국 우리는 예정된 휴가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리가 아팠던 동료는 한국에서 받은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 덕분에 큰일을 면했다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의료 서비스와 저렴한 비용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등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배려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우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은 저와 동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스웨덴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스웨덴으로 돌아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교류를 지속하며 이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해나가길 기대합니다.